꿈과 사주의 연결 예지몽은 사주의 흐름일까? 가끔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본 사람을 다음날 우연히 만나거나 꿈속 장면이 며칠 후 그대로 펼쳐지는 경험.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이자 우주 기운의 흐름을 감지하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사주명리학에서는 꿈을 운명의 전조이자 다가올 변화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오늘은 꿈과 사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지몽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Part 1. 예지몽의 실제 사례. 역사 속에는 놀라운 예지몽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왕과 신하들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태조 이성계의 꿈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 꿈에서 황금 갑옷을 입은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꺼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당시 역관과 풍수가들에 의해 천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며 조선 건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특별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날 밤 선대 왕들이나 신령이 나타나 조언을 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한글 창제를 결심하기 전에도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예지몽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이 출항하기 전 최소 19명 이상이 배가 가라앉는 꿈을 꾸고 승선을 취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선명하게 얼음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거대한 배를 꿈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1966년 영국 웨일스의 아베르판 마을에서는 더욱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광 폐기물이 무너져 내려 학교를 덮쳐 11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사고 전날 밤 여러 아이들이 검은 것에 묻히는 꿈을 꾸었다고 부모들이 증언했습니다. 한 소녀는 아침에 엄마에게 학교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고 몇 시간 후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됩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전날 몇몇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꿈에서 미리 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우연의 일치나 선택적 기억이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통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장면, 날짜, 인물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지몽은 우연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며 민감한 사람들은 그 변화를 꿈으로 먼저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듯 인간의 무의식도 기운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죠. Part 2. 명리학에서 기운의 전조로 보는 꿈의 의미. 사주명리학에서는 꿈을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오행 기운의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목화토 금수 5가지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꿈은 이 기운들의 균형이 깨지거나 변화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물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물과 관련된 꿈을 자주 꿉니다. 바다, 강, 비, 홍수 같은 꿈이죠. 명리학에서 수는 지혜와 감정 그리고 흐름을 의미하므로 이런 꿈은 감정의 변화나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화 기운이 상승하면 불, 태양, 폭발 같은 꿈을 꿉니다. 화는 열정과 명예, 충돌을 뜻하므로 이는 곧 다가올 중요한 발표나 갈등 상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예지몽을 꿀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큰 흐름이고 세운은 매년 바뀌는 작은 흐름인데 이 전환기에는 기운의 충돌과 재배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충이나 형이 발생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충은 정면 충돌을 의미하고 형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 이는 무의식이 다가올 변화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살의 작용도 꿈에 영향을 줍니다.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영적이고 신비로운 꿈을 자주 꾸며 도화살이 있으면 이성과 관련된 꿈이 많습니다. 역마살이 있으면 여행이나 이동의 꿈을, 백호살이 있으면 사고나 질병의 꿈을 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의 시간대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시부터 축시까지, 즉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꾸는 꿈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로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꿈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꿈을 여러 번 꾼다는 것은 그만큼 그 메시지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하늘이나 조상이 보내는 경고 또는 지침으로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서양에서는 꿈을 개인의 무의식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꿈을 우주와의 연결 통로로 봅니다. 내 사주의 흐름이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면서 만들어내는 영상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펄 3. 꿈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의 흐름. 사주는 운명의 지도이지만 그것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사주에 적혀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길몽을 꿉니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날거나 황금빛 과일을 따먹거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는 꿈이죠.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기운을 무의식이 감지한 것입니다. 반대로 흉운이 다가올 때는 경고몽을 꿉니다. 이가 빠지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어두운 길을 헤매는 꿈. 이런 꿈을 꾸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명리학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연과 관련된 꿈은 정확도가 높습니다. 사주에서 배우자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꿈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거나 결혼하는 장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꿈을 꾼 후 몇 달 안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 들어오는 해에는 돈을 줍거나 큰 건물을 소유하거나 귀한 물건을 얻는 꿈을 꿉니다. 관성이 들어오면 높은 곳에 오르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꾀를 꾸죠. 건강과 관련된 꿈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과다하거나 관살이 강한 시기에는 몸이 아프거나 다치는 꿈을 자주 꿉니다. 이는 실제 건강 문제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 꿈도 의미가 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조상의 음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꿈에서 조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분들의 보호나 경고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상이 무언가를 주는 꿈은 좋은 기운의 전달이고 조상이 슬퍼하거나 화내는 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꿈을 기록해두고 나중에 일어난 일과 비교해보면 자신만의 꿈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이 어떤 상황의 전조인지 알게 되면 꿈은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꿈은 조심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안의 사주가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잠든 사이 무의식은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먼저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꾸는 꿈에 주목해보세요. 그 안에 인생의 다음 장면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꿈과 사주의 신비로운 연결, 흥미로우셨나요? 더 깊은 오컬트와 사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